여러분, 나이 들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이후부터야말로 진짜 인생,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책임지느라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은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후회 없는 황금빛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비밀. 이유 1.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산.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도 명예도 관계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0세에도 활기차게 걷고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하게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하기.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이죠. 예를 들어 한장수 마을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걷는 건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건강보험인 셈이죠. 또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는 채소, 생선, 과일을 가까이 하고 과식보다는 배부르기 전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수 비결도 결국은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노년의 행복을 지탱하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 산책,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유 2. 돈보다 중요한 안정된 생활 리듬. 많은 분들이 노후 행복을 생각할 때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생활 리듬입니다. 여러분, 젊을 땐 회사, 가정, 사회활동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식사와 휴식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의 평화를 주고 불안과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걷기나 마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돈이 많지 않아도 이런 생활 리듬 덕분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반대로 생활 리듬이 깨진 노년은 건강도 빨리 무너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은 몸과 마음 모두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은 노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돈이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작은 습관 속의 규칙성이 바로 진짜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루틴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바꿔줄 겁니다. 이유 3. 가족과의 관계 유지. 여러분,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건강이 몸의 기둥이라면 가족은 마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결국 가족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을 가른다고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작은 다툼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대화와 배려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70대 부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감사 한마디를 나누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아침을 먹어줘서 고마워라는 짧은 말이지만 그것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세대 차이를 줄이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죠. 반대로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노년은 쉽게 외롭고 허무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작은 화해의 끈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태도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행복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당장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유 4. 친구보다 마음 나눌 동행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보다 깊이, 즉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 한두 명입니다. 젊을 땐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관리하기 힘들고 인연이 끊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동행자는 평생의 보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할머니는 50년 지기 단짝 친구와 매주 같은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십니다. 특별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외로움을 막아주고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약속을 잡고 억지로 만나면 오히려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노년에는 폭넓은 인간관계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한두 명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친구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혹은 오랫동안 함께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동행자, 그것이 노년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이유 5. 하고 싶었던 취미 지금 시작하기. 여러분, 혹시 평생 언젠가는 해봐야지 하면서도 바빠서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최고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와 사회에서 하던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는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취미는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그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매주 작은 풍경화를 그리면서 내 안에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워했죠. 또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거나 결과물이 훌륭한 게 아니라 내가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붓을 잡든 카메라를 들든 아니면 여행 가방을 싸든 지금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유 6. 봉사와 나눔에서 오는 행복. 여러분,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느라 남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경험과 시간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우울감과 외로움 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매주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합니다. 내 손에서 밥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웃을 때 그게 제일 큰 보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은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세대 간 교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어르신 안부를 묻는 것,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는 것, 손주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그 행복은 배가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유 7. 배우기 멈추지 않기.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70대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하고 주저했지만 이제는 손주와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해 해외여행에서 직접 소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온라인 강좌, 평생교육원, 도서관 강의, 유튜브 학습 영상 등 지금은 배움의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뜨개질, 요리, 컴퓨터, 외국어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멈춘 순간 생각은 굳어지고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을 젊게 행복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유 8. 과거보다 현재와 내일을 보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일도 많지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과거에 머무는 습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 내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8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는 된장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햇살이 참 따뜻하다 이렇게 소소한 감사를 기록하면서 마음이 늘 현재에 머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며 밝게 살아가고 있죠. 반대로 과거의 상처나 미련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은 실패였다는 생각에 빠져 노년을 우울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언제든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내일을 가볍게 기대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이유 9. 자연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인간은 결국 자연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쁜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햇살, 바람, 꽃, 흙냄새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키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매일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습니다. 또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면서 오늘은 나무가 더 푸르네, 새소리가 유난히 막내하고 느끼는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압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자연은 최고의 무료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르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연을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노년을 더 길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유 10. 삶의 의미 찾고 마무리 준비. 여러분, 노년의 진짜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미리 물질을 정리하고 소소한 유산을 나누고 내 마음을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70대 어르신은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쓸까 싶었지만
쓰다 보니 감사했던 순간이 떠오르고 미처 풀지 못한 미안함도 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후회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 충실히 살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내일이 없더라도 오늘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의미를 찾고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산다면 남은 삶은 두려움이 아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늙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10가지 어떠셨나요? 건강을 지키고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고 가족과 동행자를 소중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고 나눔과 봉사로 의미를 찾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와 내일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하며 마지막은 의미 있게 준비하는 것. 이 10가지는 단순한 비법이 아니라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일은 더 빛나고 여러분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채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6070세대 여러분께 꼭 필요한 행복과 지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년, 가장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